저는 요양원에서 일하는 간병인입니다. 매일 아침 복도를 청소하다 보면 꼭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 앉아 계신 한 어르신이 있죠. 그분은 하루 종일 창문만 바라보십니다. 아무 말도 없고 식사 시간에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으세요. 그 창문 너머엔 특별한 게 없는데도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사람처럼요. 처음엔 그냥 습관인가 싶었습니다. 새벽 근무를 마치고 교대할 때마다 저는 늘 같은 복도에서 같은 풍경을 마주했습니다. 창가 가까운 자리, 오래 앉은 탓인지 쿠션이 조금 꺼진 나무 의자 하나, 팔걸이는 둥글게 달아 손때가 윤이 났고 나사못 주변엔 미세한 금이 가 있었습니다. 그 의자 앞엔 오래된 커튼이 걸려 있었는데 아침마다 그 천이 부드럽게 흔들릴 때마다 햇살이 레이스 무늬를 따라 복도 바닥에 스며들곤 했죠. 그곳엔 꼭 같은 시간, 같은 자세로 앉아 계신 한 어르신이 있었습니다. 등은 곧게 펴져 있었고 손은 무릎 위에 포개어져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지도 않으시는데 마치 오래전부터 정해진 약속이라도 지키듯 아침 햇살이 복도 끝을 스칠 무렵이면 언제나 그 자리에 조용히 앉아 계셨습니다. 그 시간은 신기하게도 늘 일정했어요. 마치 그분의 하루가 아닌 세상 전체의 하루가 그분의 호흡에 맞춰 움직이는 듯 했죠. 처음엔 햇살이 좋아서 그러신가 했습니다. 겨울이 끝나갈 무렵 햇빛은 유난히 부드러워 공기를 따뜻하게 데웁니다. 요양원 복도는 대개 서늘하고 무심한 냄새로 가득한데 그 시간만큼은 커튼 틈새로 들어오는 빛이 먼지를 부드럽게 감싸며 공기 자체를 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 따뜻함을 어르신이 좋아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앞을 지날 때마다 커튼을 조금 더 펴드리고 창턱에 앉은 먼지를 조심스레 닦아냈습니다. 창문 틈새에서 느껴지는 공기의 냄새, 세제, 흙, 그리고 아주 희미한 나무 냄새가 섞인 그 향. 그게 어르신께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랐습니다. 빛이 맑으면 사람 마음도 덜 쓸쓸해질 거라 믿었거든요. 이상하게도 그분의 시선은 하루 이틀이 지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늘 창문 너머 어딘가를 향해 머물러 있었죠. 그 눈동자는 멀리 있는, 그러나 정확히 어떤 한 지점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언덕 너머 아직 닿지 못한 무언가를 바라보는 듯 했습니다. 제가 그 시선을 따라 고개를 돌리면 거기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구급차가 드나드는 좁은 길, 하얀 철제 펜스, 그리고 그 너머로는 아무것도 없는 휑한 하늘뿐이었어요.
바람이 불면 펜스 사이 철망이 약하게 흔들려 딸깍딸깍 소리를 냈는데 그때마다 어르신은 눈을 한 번 감았다가 조용히 뜨셨습니다. 그 동작은 거의 의식처럼 느껴졌습니다. 무언가를 떠올리고 그 생각이 사라지지 않도록 눈을 감았다가 다시 붙드는 듯한 모습이었죠. 어르신의 표정을 가까이서 보면 그것은 고집스러움이라기보다 지켜야 하는 마음에 가까웠습니다. 누군가에게 손 내밀고 싶지만 함부로 건드리면 부서질까봐 애써 참는 마음. 그 마음이 표정에 그대로 묻어 있었습니다. 약속처럼, 기도처럼 매일 같은 시간에 마음을 모으는 그 얼굴은 오래된 신앙의 표정과도 닮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앞을 지날 때마다 발걸음을 살짝 늦추었습니다. 어르신을 지나쳐 복도 끝까지 가는 동안 제 귓가에는 늘 창문 쪽에서 부서지는 햇빛의 소리가 따라왔습니다. 그건 진짜 소리가 아니라 고요 속에서 들리는 작은 진동 같았어요. 어쩐지 누군가의 기다림에는 소리 없는 울림이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의자 다리엔 세월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닥과 마찰되어 생긴 미세한 흠집, 팔걸이 끝부분에 남은 오래된 테이프 자국, 그리고 유난히 반짝이는 창문 손잡이. 그분이 하루에도 몇 번씩 손끝으로 스쳤을 자리였습니다. 그 표면은 다른 곳보다 매끄럽고 마치 오랜 세월 동안 손으로 닦인 돌처럼 반질반질했죠. 그 손잡이를 볼 때마다 저는 이상하게도 누군가가 돌아와 다시 열고 나갈 날을 기다리는 문고리처럼 느껴졌습니다. 식사종이 울려도 어르신은 금세 일어나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분들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복도가 잠시 소란스러워질 때에도 그분은 한참 동안 같은 자세로 앉아 계셨습니다. 그 시간만큼은 세상의 리듬이 그분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듯 했죠. 제가 정중히 말씀드리면 그제야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몇 초 뒤 조심스레 몸을 돌리셨습니다. 그 동작은 느리지만 단단했고 작은 의식처럼 일정했습니다. 그 짧은 지연 속에 저는 늘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어르신은 지금 무얼 기다리고 계실까? 무엇을 떠올리시는 걸까? 그 질문은 제 하루 곳곳에 스며들었습니다. 식사 배식을 하다가도, 환자용 담요를 개다가도, 복도 끝 창문을 닦을 때도 그 생각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어르신의 기다림이 단순한 기억의 버릇이 아니라 무언가를 잃은 사람이 자신을 잃지 않으려 붙드는 시간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저는 그분 곁을 지날 때마다 발소리를 낮췄습니다. 괜히 그 기다림의 흐름을
깨트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바라보는 세상 속에는 분명 제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시간의 조각이 떠다니고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그 조각은 어쩌면 오랜 세월 동안 닳고 다른 팔걸이보다 더 오래 그 자리에 남아있는 무언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가끔 말을 걸면 그분은 언제나 같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잠시 미소를 짓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죠. 그 미소는 반가움이라기보다는 여기까지 와줘서 고맙다는 뜻에 가까웠습니다. 마치 자기 마음의 깊은 물속까지 굳이 말로 퍼올리지 않아도 그냥 옆에 서 있는 것만으로 위로가 되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 미소가 짧게 피어올랐다 사라진 뒤 입술이 아주 살짝 떨리는 걸 저는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그 떨림은 추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입술이 멈춘 뒤에도 턱선이 미세하게 흔들리고 그 아래서 억눌린 숨결이 가만히 흔들렸습니다. 말로 꺼내면 무너질 것 같은 감정이 그 미소 뒤쪽 어딘가에서 조용히 깨어나는 느낌이었어요. 하루가 끝날 무렵이면 그 떨림은 더 또렷해졌습니다. 햇빛이 누렇게 변하고 복도 그림자가 길게 늘어질 때면 그분은 천천히 창틀에 손가락을 얹었습니다. 손끝이 유리에 닿는 순간마다 저는 아주 희미하게 사각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손톱이 유리 표면을 긁는 듯한 그 미세한 마찰음은 하루의 마지막을 닫는 듯 하면서도 어딘가 미완인 인사를 남기는 듯 했습니다. 그분의 손놀림은 늘 일정했습니다. 손가락이 천천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다시 아래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운데로, 마치 보이지 않는 누군가의 얼굴을 조심스럽게 쓰다듬는 것 같은 동선이었죠. 그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공기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창문 너머로 불어오는 바람이 멎은 것도 아닌데 주변의 소리가 한순간 묘하게 가라앉았어요. 식사 카트 바퀴가 지나가는 소리, 간호사 호출벨의 짧은 알림음, TV에서 흘러나오는 뉴스 앵커의 목소리까지 모두 희미해지고 그분의 손끝 움직임만이 공간의 중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미소는 묘했습니다. 오늘도 오지 않았구나. 말로는 하지 않으셨지만 입술의 모양이 그 문장을 아주 조용히 따라 쓰고 있는 듯 했어요. 그건 체념이 아니라 습관처럼 다듬어진 슬픔에 가까웠습니다. 오랜 기다림이 지나면 슬픔은 표정이 아니라 하루의 동작이 되더군요. 그분의 미소 속에는 그 동작이 굳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돌봄의 일은 꼭 해야 하는 말보다
하지 않는 말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거리요. 질문 하나가 마음의 결을 깨뜨릴 수도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저는 점점 말을 줄였습니다. 그분이 고개를 끄덕이면 저도 고개를 숙이고, 그분이 숨을 고르면 저도 조용히 숨을 맞췄습니다. 그건 돌봄이라기보다 기다림을 함께 듣는 일에 가까웠습니다. 그날따라 바람이 세게 불던 날이었습니다. 복도의 커튼이 연달아 흔들렸고 천이 스치는 소리가 파도처럼 반복되었습니다. 그분의 미간이 아주 잠깐 찌푸려졌습니다. 흔들리는 커튼이 마침 사람의 그림자를 닮았을 때 그분은 몸을 앞으로 조금 기울이셨습니다. 두 손이 팔걸이 끝을 꼭 잡았고 그 순간 잠깐, 정말 아주 잠깐 그분의 눈동자가 살아있는 듯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커튼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고 그분도 조용히 등을 기대셨습니다. 천천히 숨을 내쉬면서요. 기대던 그림자가 아니었던 겁니다. 의사 선생님은 말했습니다. 어르신은 기억력이 조금 흐트러져 있어요. 이런 반복 행동은 흔합니다. 동료 간호사분들도 고개를 끄덕였죠. 햇빛을 좋아하셔서 그래요. 창밖 보시면 마음이 안정되는 분들이 많아요. 그 말들은 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쉽게 수긍하지 못했습니다. 그분의 시선엔 무심한 반복이 아니라 지켜야 하는 무언가의 질서가 숨어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간호사실 불을 끄기 전 기록지 끝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반복이 아니라 약속 같다. 누군가와 맺은 쉽게 바꾸거나 늦출 수 없는 오래된 약속. 그 약속이 어르신의 하루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시계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상함은 그렇게 아주 작은 틈에서 자랍니다. 밥숟가락을 놓는 위치, 물컵을 돌려잡는 손목의 각도, 가디건 단추를 채울 때 맨 마지막 단추만 살짝 남겨두는 습관 같은 것들. 그분의 손놀림은 모든 것을 창가로 나가기 위해 준비하는 사람의 그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미세한 일치들을 우연이라 말하기 어려웠습니다. 마음이 향하는 방향을 몸이 먼저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분의 하루는 언제나 창가를 향해 열려있는 구조로 이어졌습니다. 식사 후에도, 낮잠을 마친 후에도 그분의 발끝은 늘 창문 쪽으로 향해 있었습니다. 몸은 의자에 있지만 마음은 이미 창밖 어딘가에 가 있는 사람처럼 그날 이후 저는 깨달았습니다. 기다림은 단순히 멈춰 있는 게 아니라 하루의 모든 작은 동작으로 이루어진 조용한 행진이라는 거요. 어르신은
그 행진의 마지막 자리에 항상 자신을 앉혀두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용기를 내서 물었습니다. 더 미루면 제 마음이 먼저 닳아 없어질 것 같았거든요. 오늘도 물어보지 않으면 이 마음은 더 작아져 버릴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르신, 거기 뭐가 보이세요?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복도의 공기가 순간 멈춘 듯 제 말이 창가 쪽으로 아주 천천히 흘러가더군요. 괜히 큰 소리를 내면 창문에 비친 빛이 흩어질까봐, 아니면 어르신 마음속에서 간신히 붙들고 있는 무언가가 깨질까봐 숨을 단정히 고르고 나지막하게 물었습니다. 잠시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복도에 시계 초침 소리가 또렷하게 들렸고 바람이 창틀을 스치며 낸 슥 하는 소리가 그 사이를 메웠습니다. 그분은 천천히 창문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아주 조금 돌렸습니다. 햇빛이 안경테를 스쳐 지나가며 잠시 반짝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은 아직 안 왔어요. 그 한 문장은 짧았지만 마치 복도의 공기 전체가 그 말에 반응하는 듯 했습니다. 조용히 흔들리던 커튼이 잠시 멈추고 창문 유리에는 그분의 숨결이 얇게 맺혔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기다림의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를 잃은 사람만이 내뱉을 수 있는 존재의 호명이었죠. 그 사람, 범상치 않은 명칭이었습니다. 이름을 부르지 않고 관계도 밝히지 않은 채 그분은 그저 그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한 단어 안에는 모든 설명이 이미 담겨 있었습니다. 알지만 불러내지 않는 절제, 불러내면 사라질까 두려운 마음, 기억의 끝에서 멈춰서 있는 한 사람에 대한 애틋함. 저는 그 순간 어르신이 단순히 풍경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억의 한 지점을 붙들고 있었다는 걸 확실히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일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돌봄의 순서를 바꾸지는 않았지만 마음의 우선순위가 달라졌습니다. 침대를 정리할 때마다 어르신이 앉는 의자의 높이를 매번 같은 칸에 맞춰두었습니다. 창문 손잡이는 손에 땀이 배지 않도록 물수건으로 닦은 다음 꼭 마른 천으로 한 번 더 닦았습니다. 바람이 너무 세게 들지 않게 커튼의 각도를 조정했고 햇빛이 유리창을 따라 부드럽게 흘러들도록 창틀 끝 금속판의 물때까지 작은 솔로 쓸어냈습니다. 그 일들은 겉으로 보면 단순한 청소였지만 제겐 기다림을 방해하지 않기 위한 의식
이었습니다. 그분의 마음을 흐트리지 않도록, 그분의 하루가 흔들리지 않도록 저는 복도 끝 공기의 흐름까지 신경 쓰게 되었습니다. 바람의 방향, 창문을 여닫을 때의 소리, 심지어 커튼이 움직일 때 나는 작은 마찰음까지 모든 게 어르신의 시간 안에서 조용히 이어지길 바랐습니다. 어르신은 제 손길을 유심히 보셨습니다. 말없이, 그러나 분명히 보고 계셨습니다. 감사하다는 말 대신 어느 날엔 제 이름을 아주 또렷하게 부르셨습니다. 그 목소리는 낮았지만 선명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기억력이 흐려졌다. 고만 들었던 분의 입에서 제 이름이 완벽히 발음되는 그 한순간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듯 했습니다. 낯빛이 한결 부드러웠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어르신이 제 이름을 기억이 아닌 마음으로 불렀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 부름에는 단순한 인식이 아니라 나를 알아봐주는 존재에 대한 따뜻한 신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요양원 불을 끄기 전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기억은 사라지기만 하는 게 아니구나. 지키려는 마음 곁에서 형태를 바꿔 남는구나. 사람의 기억은 이렇게 변형되어도 그 마음이 가리키는 방향만은 변하지 않는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창문에 남은 어르신의 손자국, 그 위에 비친 희미한 빗줄기, 그리고 머릿속에 맴도는 그 한 문장. 그 사람은 아직 안 왔어요. 그 말이 그날 밤 제 귓가에서 오래 울렸습니다. 그 울림은 슬픔이 아니라 지켜야 하는 마음의 진동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하루의 끝마다 창문을 닦는 일을 청소가 아니라 기도처럼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그분이 바라보는 창문을 같이 보게 됐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시선이 닮아간 것 뿐이었는데 어느새 제 하루의 일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복도를 지날 때마다 고개를 들었고 창문이 맑으면 마음이 놓이고 흐리면 이유 없이 안타까워졌습니다. 그분이 앉은 자리와 제 발걸음 사이에는 일정한 거리가 있었지만 그 거리는 어느 순간부터 돌봄이 아니라 동행에 가까워졌습니다. 비 오는 날엔 복도 끝 공기가 눅눅했습니다. 창문 유리에 굵은 물방울이 매달려 천장에서 떨어지는 형광등 불빛이 그 방울마다 작게 일렁였습니다. 그분은 손등으로 유리를 살짝 문질러 조그만 틈을 만들곤 했습니다. 그 틈 사이로 바깥의 흐릿한 풍경이 다시 또렷해지면 그분의 어깨가 아주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그 단 한 번의 동작,
그 작은 안도의 움직임 하나에도 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분의 손끝이 닿은 자리엔 미묘한 온기가 남아 유리창에 안개처럼 퍼졌습니다. 눈이 온 날은 더했습니다. 소리 없이 쌓이는 눈밭 위로 간간히 사람 발자국이 이어졌습니다. 그분은 그 발자국의 방향이 창문 앞 길과 멀어질 때마다 살짝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어떤 날엔 그분이 듣고 있는 소리를 저도 함께 들으려 애썼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멈출 때 나는 경쾌한 띵 소리, 식사 카트의 바퀴가 바닥홈을 타며 내는 둔탁한 진동, 복도 끝 문이 열릴 때 바람이 들이치는 소리, 그 모든 것이 그분에게는 신호처럼 들리는 듯 했습니다. 혹시 이번엔 올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기대의 소리.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간병인은 환상이 아니라 일상을 돌보는 사람이다. 그 말을 되뇌며 마음을 다잡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시선은 언제나 창문 쪽으로 먼저 향했습니다. 그분의 목에 걸린 낡은 회색 목도리, 실밥이 살짝 풀린 가디건의 소매, 손마디에 남은 오래된 상처 자국들, 그 모든 것이 오래된 기다림의 기록처럼 보였습니다. 어쩌면 그분의 삶 전체가 그 기다림을 중심으로 천천히 회전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 무렵부터 어르신은 가끔 저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짧고 간단한 문장들이었지만 그 안엔 하루를 버텨내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은 바람이 부네요. 어제는 해가 빨랐어요. 저쪽 길로 차가 많이 다니더군요. 그 말들은 소소한 관찰처럼 들렸지만 저는 그 안에서 시간을 다루는 사람의 태도를 봤습니다. 기다림은 시간을 빈손으로 남겨둔 채 서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분은 매일의 언어로 하루를 건너가고 있었어요. 바람이 부는 날엔 오늘은 바람이 부네요 하고, 햇살이 강한 날엔 오늘은 해가 빨라요 하고, 그렇게 말하는 일 자체가 마음을 단단히 붙드는 의식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들을 하나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퇴근 후 숙직실 책상 서랍에 넣어둔 작은 수첩을 꺼내 그분의 말을 날짜와 함께 적어두곤 했습니다. 2월 9일. 오늘은 바람이 부네요. 2월 12일. 어제는 해가 빨랐어요. 2월 15일. 차가 많이 다닌다. 짧은 문장들이지만 그 속엔 기다림의 방향이 뚜렷했습니다. 며칠 뒤 수첩을 다시 펼쳐보니 그 말들에는 공통된 단어가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바람, 해, 차, 길.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그 모든 단어가 누군가가 올 수 있는 길과
관계된 말들이었다는 것을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어르신은 단순히 하루를 보내고 있던 게 아니라 올 수도 있는 사람을 위한 길목을 지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창문은 단순한 풍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세상과 세상 밖이 맞닿는 기억의 문턱이자 마지막 희망의 문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 아침 창문 앞을 지날 때 습관처럼 고개를 들어 밖을 바라봤습니다. 혹시라도 어르신이 기다리는 누군가가 진짜로 그 길 끝에서 걸어오고 있지는 않을까? 그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그런 마음을 품은 채로 걷다 보면 복도 끝 창문이 유난히 밝게 빛나 보이곤 했습니다. 그 빛이 어쩐지 두 사람의 기다림을 함께 비추는 듯 했어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바람이 잔잔했고 복도 끝 유리창 사이로 햇살이 길게 스며들던 오후였습니다. 약 정리를 하려고 어르신의 책상 서랍을 열었는데 안쪽 구석에 있던 종이들이 살짝 미끄러지더니 한 장의 낡은 봉투가 제 발끝으로 떨어졌습니다. 봉투는 바닥에 닿으며 가벼운 사락 소리를 냈습니다. 마치 오래된 시간의 조각이 바닥으로 흘러내리는 소리 같았습니다. 저는 급히 몸을 숙여 봉투를 주워들고 실례합니다. 하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분은 제 손에 들린 봉투를 한참 바라보셨습니다. 놀란 기색도 불편한 표정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눈빛엔 아주 미세한 안도의 그림자가 스쳤습니다. 마치 이제는 혼자만 품고 있지 않아도 되겠다는 듯한 길고 긴 숨을 내쉬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분은 천천히 손을 내밀어 봉투를 받으셨습니다. 그 동작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이미 마음속에서 수백 번은 그 편지를 만져보셨을 테니까요. 봉투 위엔 시간이 남긴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종이는 노랗게 빛이 바랬고 모서리는 손때로 반질반질했습니다. 빛에 닿을 때마다 얇은 섬유결이 드러났습니다. 가장자리는 닳아 있었고 뒷면의 풀칠 자국은 굳어 두껍게 갈라져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여러 번 뜯고 다시 붙인 흔적이었죠. 무엇보다 제 눈을 멈추게 한 건 봉투 위 떨리는 글씨였습니다. 봄이 오면 꼭 만나자. 단 네 단어. 하지만 그 문장 안에는 계절보다 더 오래된 기다림이 숨어 있었습니다. 저는 봉투를 든 채 한참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글씨의 획마다 잉크가 고르지 않았고 일부는 번져 있었습니다. 그 번짐은 오래전 눈물에 닿아 생긴 자국 같았습니다. 우표가 떨어져 나간 자리는 종이가 살짝 들려 있었고
그 밝은 자리가 마치 기억이 빠져나간 상처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이 편지가 얼마나 오래 견뎌왔는지가 온몸으로 전해졌습니다. 누군가의 서랍 속에서 세월과 함께 숨쉬며 계절이 바뀔 때마다 조금씩 바래가며 남아 있었겠죠. 저는 봉투를 두 손으로 조심히 어르신께 건넸습니다. 그분은 봉투를 가슴께에 잠시 대었다가 오른손으로 살짝 쓰다듬으셨습니다. 손끝이 닿을 때마다 종이에서 아주 미세한 바스락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오래전 그분이 직접 적던 때의 기억을 다시 불러오는 듯 했습니다. 잠시 후 그분은 봉투를 무릎 위에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눈길은 천천히 움직였지만 그 안에는 한 사람을 향한 생의 모든 방향이 담겨 있었습니다. 창밖과 편지, 편지와 창밖. 그분의 시선은 그 둘을 오가며 오래전 멈춘 시간 속을 다시 걷는 듯 했습니다. 그때 저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분이 바라보던 건 단순한 풍경이 아니라 이 편지에 적힌 단어 속 약속된 봄이었다는 것을요. 다시 만나기로 한 시간, 그 시간에 서 있던 사랑의 자리를 그분은 아직 떠나지 못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일을 마치고 요양원을 나서는 길에 항상 앞마당 꽃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아직 추운 공기 속에서도 초록 줄기 끝마다 작은 꽃눈이 맺혀 있었습니다. 손끝으로 살짝 만져보면 그 안에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그 따뜻함이 어쩐지 어르신의 기다림과 닮아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 편지는 저에게도 하나의 신호가 되었습니다. 이 기다림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구나. 분명한 이유와 마음이 있는 누군가를 향한 오래된 약속이라는 거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 사람은 누구인지, 저는 다음 날부터 그분의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그 기다림의 끝이 어디로 향해 있는지 이제는 저도 함께 알고 싶었습니다. 그제서야 알았어요. 그분은 단지 바깥 풍경을 보고 있던 게 아니라 그 봄날의 약속을 바라보고 계셨던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붙드는 약속은 달력의 날짜와는 다릅니다. 잊히지 않도록 매일 같은 시간에 불러내야 하고 흔들리지 않도록 익숙한 자리에 앉아 지켜야 하니까요. 어르신의 창가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 있던 그분의 눈빛은 계절이 바뀌어도 같은 곳을 향해 있었고 그 바라봄이 바로 기다림의 기도라는 걸 저는 이제 압니다. 그리고 저는 그 곁에서 말없이 그 약속을 함께 바라보는 작은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 아침 창문을 닦을 때마다 그분을 떠올립니다.
유리에 남은 물자국을 지우며 마음속에도 맺혀있던 작은 얼룩들을 조심스레 닦아내는 기분이 듭니다. 커튼을 정리할 때면 바람의 방향을 한 번 더 살펴봅니다. 혹시 오늘은 그 사람이 올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생각합니다. 그 기다림의 끝엔 무엇이 있을까? 누군가의 손을 다시 잡는 재회의 순간일까? 아니면 오랫동안 무겁던 마음이 조용히 가벼워지는 어떤 빛의 시간일까? 저는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분의 눈빛 안에서 봄의 색이 조금씩 짙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봄이 오면 그 약속도 아마 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도 아직 닫히지 않은 창문이 있나요? 댓글로 그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2부 그가 남긴 편지 다음 편에서 말씀드릴게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가 이 이야기를 더 멀리 퍼지게 만듭니다.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 한 번으로 마음을 전해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에도 꼭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가 또 다른 누군가의 위로가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따뜻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